자, 이제 겸업 관련한 주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은 110페이지 보면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법인 기업 공중개사 겸업할 수 있는 범주, 대행할 수 있다, 상담할 수 있다, 알선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공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해서 자, 여기서 대행이라고 하는 거, 분양된 관리 대행이라고 하는 거, 주택과 상가에 한정되게 된다라고 할 것. 물론 이제 대행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관리 대행 앞에 임대 관리라는 표현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어렵게 구성되는 영역이 되게 될 테고, 상담,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에서 이 문제 답이 4번으로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선이라고 해서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자 용역 알선하고요. 권리 분석 취득 알선이라고 하는 거에서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자 누가 사러 왔는데 매물이 없어, 그래서 이 부동산 낙찰 받아보시지요 라고 하는 거, 이게 취득 알선에 관한 부분이 되게 된다. 이건 직접 중개 의뢰인이 가서 낙찰을 받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이슈 4만 내야 되는 것이 바로 경영정보의 제공, 개공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할 것. 그 외에 자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는 개념이 있다. 근데 이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 자체가 뭐냐면 미리 지방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했을 때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 쟁점들 보면 관리된, 분양된 대상은 주택과 상가에 한정되게 된다. 그 다음에 경영정보의 제공이라는 것은 개공을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의 제공,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답이었었고요. 그 다음 매수 신청을 직접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매수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매수 신청 대리의 의미가 이런 식이었어요. 자, 대리의 기본 개념 다시 민법 얘기 간단하게 체크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를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를 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병과 만나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대리행위라고 부르게 될 텐데, 대리행위는 결국 본인 갑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해서 병과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갑하고요, 자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의 법률 관계가 확정되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요 이 계약이 자 유효하게 성립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자 병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 등을 지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 자 근데 이제 취소하고 해제와 취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갑은 병에 대해서 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갑은 병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원상 회복의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 거꾸로요. 자 갑이 병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병이 바로 갑을 상대로 해제권을 행사를 하게 될 테다. 주의하실 게 이 병이란 사람이 을한테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효력은 누구한테? 갑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갑에게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또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취소권까지 가볼까요? 우리가 취소 사유가 세 가지가 있었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이런 것이 취소 사유가 되게 되는데, 자 만약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문제를 삼습니다.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사기 강박, 또 스스로 제한 능력자였다라고 했을 때 병은 이 법률행위, 갑과의 법률 관계에 취소할 수 있다. 요거 간단한 주제. 자, 우리 민법 할 때 한번 요걸 갖고 자, 을한테 취소한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갑에게 취소를 하게 될 것이다. 자, 갑도 지금 이제 이 법률행위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대리인이 착오에 따라서 사기 강박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때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갑이 병에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련한 쟁점 대리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4번 이래 보셨고요. 뒤에 관리된 관련해서는 임대관리 이런 식의 표현을 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게 될 주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보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분양대행, 관리대행이라고 하는 거 주택과 상가에 한정되게 된다. 1번 틀렸고요. 도배 이사업체, 자, 용역 알선, 자, 소개를 해줄 수 있지만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 분양대행이라고 해서 상업용 건축물에 분양대행 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자, 4번 경업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계절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유보. 자, 그 다음에 5번. 자,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울 수가 없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나머지 관계,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갑니다. 대상 알제대라고 해서 대행할 수 있다, 상담할 수 있다, 알선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등을 할 수가 있다. 요거 1번부터 4번을 제한 5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은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분양대행, 관리대행이라는 거 하는 거 있었죠?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주택과 상가. 그래서 기업번 오름표요. 니은번 상담이라고 해서 가능하죠?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 디귿번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 할 수 있다. 그러면 경영기법의 제공, 누구한테? 개공을 대상으로 해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 뒤를 쭉쭉쭉 끊어 가셔야 돼. 앞을 자꾸 보시면은 말립니다. 그래서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는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해서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대상 알제대라고 해서 대행할 수 있다, 상담할 수 있다, 알선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해서 자, 상담 가능하죠. 그 다음에 3번 분양대행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뭐예요? 주택과 상가에 한정되게 된다. 주택과 상가에 한정해서 어떻다? 분양대행, 관리대행을 할 수 있다. 3번 안 되죠. 4번요. 경영기법의 제공이라고 해서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기법의 제공 가능하고요. 용역 알선이라고 하는 것 다 가능하다. 그럼 이제 답은 몇 번? 바로 3번 확실한 거죠. 그래서 1번이 약간 어려워. 임대관리에서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원래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흔들어 놓은 거야. 근데 1번을 모르더라도 너무나 명백한 게 3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 틀을 잡게 되면은 그 중에 가장 명백한 걸 찾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래 법조문은 임대 관리 등 관리대 이렇게 법이 돼 있다고. 주택 상가의 임대 관리 등 관리대. 근데 문제 구성할 때 임대 관리까지만 써버린 경우도 있다. 근데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상 알제대, 대상 알제대 이렇게 가면은 3번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1번 좀 불안하지만 이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다. 이게요, 기출 문제를 본다고 해서 하더라도 이걸 꼼꼼 기출에 나온 걸 다 소화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큰 그림 잡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답은 자,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일단은 대상 알제대 해서 쉬운 거 가십시다. 니은 상담은 어떻다? 겸업할 수 있다. 맞죠? 그럼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다른 거 몰라도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렇게 가는 거야. 디귿 한번 가볼까요? 용역 제공 안 되죠? 용역 알선 디귿 빼야 돼. 디귿 빼야 돼. 디귿 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겁나 이제 쉬워지기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리을 가볼까요? 분양대행에서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가능하죠? 리을 포함돼야 돼. 답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 거야. 절대 이걸 기억이 왜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따오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냥 기본 틀 대상 알제대 해서 자, 그 다음에 끝면에 봐야 돼. 입찰 신청의 대리라고 돼 있죠? 대리 나와 있죠? 매수 신청들이 입찰 신청들에서 법원에서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 것을 입찰이라 부르고요. 공매 국가나 지자체가 파는 것을 공매에서 이걸
다시 요거 자 법원에서 하는 걸 매수 신청 대리, 그다음에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 신청 대리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 알제. 그래서 이게 왜 기업번이 틀린 거냐면 임대 관리까지 맞아. 근데 뒤에 임대업은 어떻다 겸업할 수 없다라고 할 거 요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부드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전체 그림을 자꾸 보셔야 돼. 전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함정 파는 것들 이런 것들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셔서 대상 알제대라고 해서 대행할 수 있다. 주택과 상가해서 오른표 상담할 수 있다. 경영정보에 제공할 수 있다. 개공. 그 다음에 마지막 용역 알선에서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또 확인을 해 보실까요? 자, 바로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개공 등의 금지 행위라고 해서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매무초는요, 기본적으로 1년 1천 사유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직상증투 시단은 뭐가 된다? 바로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뼈대를 잡으셔야 돼. 책 찾아보지 말고요. 일단 외운 데까지 외워야 돼.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때 이제 개공등이라고 하는 것에 원래 법조문은 개공등의 금지행위에서 개공등이라는 것은 개공, 소공, 중개, 보조원 등을 묶어서 바로 개공등, 물론 법인의 사원 임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이라고 하는 거, 이게 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등기된 임목의 매매업, 이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중개업자는 중개,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주체가 돼서 매매를 업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직접 거래 나와 있죠? 직접 거래는 당연히 금지가 된다. 3년 3천 사유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방의 중개 의뢰인을 대리해서 타인에게 중개 대상물을 임대한 행위에서 일방 대리는 어떻다? 가능하다. 쌍방 대리는 금지가 되지만은 일방 대리는 가능하다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113페이지 가서 112페이지부터 한번 가서 볼까요? 112페이지 요약집 112페이지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해놓고 나서 다음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가 있고 개공 등의 금지 행위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요약집 112페이지 하단부 개공의 금지 행위 이중 등록 금지가 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중 등록은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1년 1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에 양도, 양수 등도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용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사용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이런 것들 금지가 된다. 이게 이제 개공의 금지 행위 등록 안 되고요. 기존에는 양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양도 양수 등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개공 등의 금지 행위에서 이중 소속 겁나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항상 시험지문 구성할 때 휴업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 딴 데 소속된다. 요거 안 됩니다. 개공이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 고유의 금지행위하고 다른 법률상 금지행위로 대별을 해보게 된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 고유의 금지행위 매무초라고 하는 거에서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처럼 중개 대상물의 예시값으로서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기된 임목 등을 예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인 사실을 알면서 걔랑 같이 밥을 안 먹은 행위 코로나 걸릴 사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이렇게 물건을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금지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중개 보수 초과 수수라고 하는 거 역시 금지가 되고요.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매무초 직상증투 가볼까요? 직상증투 시단에서 자 직접 거래 금지가 되고요. 쌍방
일방대리 금지가 된다. 대신 일방대리는 당연히 어떻다?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 금지가 되고요. 투기 조장 행위 등도 금지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세 조정하고요. 단체 구성도 다 금지가 된다. 여러분 머리로 그 문장을 외울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모초, 직상, 증투, 시단. 메모초, 직상, 증투, 시단. 그래서 메모초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년 1천 사유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는 6개월의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 자,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화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자, 개업 공인중개사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고, 요걸 달리 표현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거기까지 몰라도 돼.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일단 가셔야 돼.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자 겸업 얘기 무조건 1년에 한 문제 구성된다고 봐야 되고, 금지 행위라고 하는 거 3년 3천 사유와 1년 1천 사유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행정처분 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자꾸 잊어버린다는 얘기야. 쉬운 거 잘해야 돼 해서, 자, 금지 행위 관련해서 다시 이제 문제 가지고 보니까,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직접 거래 금지가 된다. 일방 대리는 어떻다?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요 5번 이래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뒤에 매매업이라고 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보니까 끄트머리 자, 전매를 중개했다. 근데 단기 전매, 이게 투기 조장 행위, 중간선약 등기 등을 알선하는 거 투기 조장 행위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안 되고요. 세 번째, 자, 매도 의뢰인 거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뭐 등등등 이게 여러 가지 걸리는데,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또는 뭐가 되지? 법정 중개부서 초과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그렇고요. 4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자 대리권을 수행한 대리인과 뒤를 봐야 돼. 직접 거래라고 돼 있죠. 직접 거래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답은 5번인가요? 매도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기업 공인중개사 의뢰 중개로 갑의 X부동산을 매수한 기업 공인중개사 갑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X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 통해서 의뢰 중개를 통해서 매수를 했다. 이건 직접 거래가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 병을 통해서 딴 사람에게 또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된다? 직접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가 아닌 것은 어떻다? 금지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취지는 직접 거래는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근데 얘는 양쪽 다 걸려도 아무리 봐도 직접 거래가 아니다. 상당히 까다롭게 냈던 문제, 시험장에서는 겁나 힘들어질 문제 중에 하나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라고 하는 것은 어떠다? 금지가 된다. 그래서 자, 직접 거래하는 게 뭐예요? 중개 의뢰인한테 직접 사거나 중개 의뢰인한테 직접 팔아버리는 걸 뭐라고 한다? 직접 거래.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직업은 개공이지만은 다른 개공을 통해서 매수하고 다른 개공을 통해서 매도했기 때문에 직접 거래가 아니다. 상당히 지금 길어서 힘들었던 문제, 25회 때 문제. 아마 그 당시에는 거의 수험생들 거의 토할 법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매무초, 직상정투, 시단.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자, 지금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에서 무에 해당되죠. 무등록 중개업자와 거래를 했다. 그 다음 1년 1천 사유가 될 테고, 자, 한도 초과해서 중개부서를 받는다. 매무초, 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증서, 자,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된 증서 등의 매매 중개, 요것도 좋다. 자, 직상, 증투, 시단이라고 해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증서 등의 중개 매매. 그래서 요거 금지가 되고요. 법인 아닌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자 중개 대상물의 건축 자재 매매업, 요거는 이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 해서 건축물의 매매업은 금지가 되지만 건축 자재 매매업은 자 금지가 안 되고, 법인에 있어서는 앞에서 대상 알제대만 겸업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법인 아닌 사람은 따로 개별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 겸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답은 4번이 될 테고요. 5번 자 뭐야 중간 생략 등기의 방법 등 나와 있죠.
해서 이게 뭐라고? 투기 조장 행위에 해당된다. 근데 전매 차익이 발생했고 안 했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 조장 행위의 유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답은 4번으로 금지를 자, 예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겸업 가능한 범주를 엮어서 구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메모초, 직상정투, 시단. 여러분들 이게 이제 혹시 눈에 확확 들어오지 않게 되면 아직 암기가 덜 돼 있어 그런 겁니다. 그 암기가 좀 되게 되면 약간 사례 만들더라도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메모초, 직상정투, 시단.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자, 지금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메모초, 직상정토, 시당해서 중개 의뢰인을 대리해서 타인에게 중개 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이건 일방 대리가 되게 되는 거죠. 일방 대리는 어떻다? 가능하다. 두 번째,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자, 초과수수에서 착각할 수 있죠. 우리가 분양된 겸업을 통해서 받게 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법정 중개보수와 관련이 없다라고 할 것. 이건 겸업에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중개보수와 관련이 없다. 그래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 자, 디귿번. 자, 대리인과 뒤에 뭐 나와 있어? 직접 거래. 나와 있죠? 자세히 보지 말고 뒤만 쓱쓱 본다고? 그러면 이제 디귿번 끝머리 뭐가 있어? 직접 거래. 당연히 금지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게 메모초의 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거 디귿하고 리을은 겁나 쉽죠. 그래서 디귿 리을은 어떻다?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해서 디귿 리을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자, 이게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번 일방들이 그 다음에 겸업 가능한 범주 가지고 보셨고요.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 두 가지가 금지되는 행위가 된다.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겸업 얘기는 앞에서 보신 주제 뭐랑 자꾸 엮어서 구성을 하게 되냐면 바로 겸업 얘기랑 같이 엮어서 구성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니은번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 주택의 분양 대행을 통해서 받게 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중개 보수와는 어떻다?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게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어디서 이런 얘기를 공부를 하더라라고 했을 때 부동산 학개론에서 마케팅 파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4P 정책이라고 포피 믹스라고 해서 가격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겠고 제품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 전략, 자, 판매 촉진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유통 경로 전략 할 때 바로 중개업자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분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끔 시골 동네에서 거의 이제 중개업소 보게 되면 무슨 아파트라고 해서 분양 광고 같은 거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 가서 그 아파트에 대한 공급 계약 등을 체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 분양에 따른 일정한 수익을 분양업자, 개발업자한테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중개 수수료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분양에 따른 수입하고 중개 수수료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해서 바로 만약에 법정 중개 보수가 그게 만약에 100만 원짜리다. 그런데 가액 대비 그런데 분양의 통을 통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뭐 10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건 법정 중개 보수 초과 수수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래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자,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뭐죠? 양도등이 금지된 증서라고 하는 것은 요거 중개하면 처벌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어진 데이터에서는 그냥 단순한 분양권의 전매를 중개한 것은 어떻다? 금지되지 않는다. 왜? 분양권이라는 게 뭐가 됩니까? 중개 대상물의 범죄에 포함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야. 아파트 입주권,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라고 하는 게 분조투 해서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 등 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양도양수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요? 지금 이제 양도양수가 제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한 안 되는 경우에는 중개하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분조투,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 등에서 일정한 전매 제한을 받는 것을 중개하다 걸리게 되면 또 이건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4번 자, 뒤에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라고 해서 요걸 이제 답을 뽑아내는 민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행정법규 위반했다 라고 했을 때 그 행정법규는 자, 효력 규정인 경우도 있고
있고 단속 규정인 경우도 있다. 해서 우리가 단속 규정인 경우 몇 개 볼까요? 일반적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 금지하는 조항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해서 최소한 중간 생략 등기 관련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데서 금지가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자, 중간 생략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받았으면 일단 나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물론 그것이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약정, 요것도 전매가 이루어졌을 때 최소한 이것은 뭐라고요? 이 부분 최소한 그 자체는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세 번째가요, 바로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아까 3년 3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깜빵을 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직접 거래를 통해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취득을 했다. 그러면 어떻다? 당연히 그 거래를 취득한다. 해서 4번을 틀리게 뽑았어요. 자, 29회 때인가 28회인가 29회 때 상당히 어렵게 구성이 됐던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조장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해서 이 문제는 이제 1번, 2번, 자, 5번 정도 제거해놓고 이제 그 다음 주제 검토하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3번 같은 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 지문 길이 겁나 길잖아요. 봐봤자 남는 게 전혀 없어. 애초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 길고 복잡한 걸 가려고 하지 말고 기본만 가지고 접근을 한다. 비교해서 법정 중개부서 초과 수수 약정은 뭐가 된다? 효력 규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120만 원 받았다. 그러면 20만 원 부분은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토해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비교해서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중개보수 약정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혹시 지급했으면 다 토해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비교해서 우연히 1회 이렇게 중개업이 아니었을 때 이때 그 중개보수 약정은 다 과도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라고 할 거. 이렇게 갑니다. 해서 이렇게 관련 쟁점들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해서 수령을 했다. 자, 갑의 행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6개월 사유인데 외우려고 하지만 어차피 못 외워.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1번, 2번 오른편인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우리가 다 못 외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소에 행정처분끼리 비교하는 문제는 별로 놓치고, 지금 이런 사례형에서 행정처분 나오면 일단 유보해놓고 나서 나머지부터 분석을 해본다. 그래서 1년 1천 사유에 해당한다. 이건 알아야 되지. 메모초 자까지는 1년 1천이고 직상 증토 시단은 뭐가 된다?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이거 맞고, 자,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부서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주 내에서만 무효이다 해서 오른편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했다면 이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걸리니까 갑자기 통장에 입금했다. 나는 죄 없다. 이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좀 유치했던 문제 패턴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1번, 2번, 자, 바로 6월의 업무정지 사유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이걸 배제하고 가셔야 된다고. 행정처분 문제는 아무리 외워도 만만치가 않아. 다만 나중에 행정처분끼리 비교할 때는 그때는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사례 속에서 줄줄줄 나오진 않아요. 그걸 인정을 해버리면 공부가 되게 쉬워져.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게 막히니까 짜증나니까 이걸 계속 하려고 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그럼 이제 지혜롭게 답을 찾아가는 지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했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자, 이제 기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거래상 중요상에 대해 거짓된 언행으로, 자, 이 중개의뢰인 병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틀린 건 두 가지가 짬뽕이 되어 있는 거지 해서 일단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요 주제 하나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 요거 1년 1천 사유가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 6월에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가 있다. 해서 1번
의뢰 행위는 자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자 옳은 표현 됩니다. 못 외운다. 아까는 개공 얘기에서 6월에 업무 정지 사유하고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던져놨다고. 그래서 얘는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따져봐야 돼. 2번 지문이요. 1년 1전 요거 맞지? 매무초오는 어떻다? 1년 1전. 직상증투 시단 방제. 직상증투 시단은 어떻다? 3년 3전.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은 가백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몰라.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소속 공인중개사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개공의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오판을 유도게 하는 행위는 개공한테는 6월에 업무정지 사유거나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이런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먹을 수가 없다. 근데 모르는 걸 쳐보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갑은 의뢰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해서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양벌 규정인데요.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자 1년 1천 또는 3년 3천 등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개공한테는 그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부과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양벌 규정이라 부르게 되는데 다만 개공이 아침마다 조회하면서 야 하여튼 사고 치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교육을 똑바로 했다라면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면 이때는 가분 처벌받지 않는다. 제일 어려운 형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5번 병은 가백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서 공부했던 주제죠. 그래서 중개보조원 또는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개공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누구한테 소공한테도 손해배상을 고용인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 해서 너무너무 까다로웠던 문제에서 거의 풀기 어려워요.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 행위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법인은 기업 공인중개사의 사원이 매매업 하는 것,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은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쌍방대리 금지되게 되겠죠. 직접 거래 어떻다? 금지되게 된다. 자, 4번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 임원이 직접 거래 당연히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라고. 요거 틀렸지? 바로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뭐가 있다가 바로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해서 지금 답이 뭐야? 자, 기억번 1번 지문. 자, 매매업 금지되고요. 2번 자 쌍방대리 금지가 되게 될 것이고 3번 지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행위도 금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임원이 직접 거래하는 것도 금지가 될 테고 지금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다. 틀렸는데 지금 옳은 걸 뭘 고르셨죠? 금지된 옳은 것은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금지된 행위를 나열을 해놓고 있다 해서 자 이게 이제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은 개공한테만 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개보조원 또 소속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임원도 다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요. 자 겸업 얘기하고 금지 행위 보셨습니다. 잠시만 있다가 이제 그 다음 주제 봅니다.